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우리 증시 날씨도 폭염주의보가 닷새 만에 해제되며 오늘은 흐린 날씨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FOMC를 앞두고 경계심이 확산되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수를 이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동반 하락하며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종목별 날씨 보시면 오늘 유가 진영은 맑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카지노와 여행주에는 맑은 하늘이 드리웠습니다. 반면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 우선 유가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폭격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국제유가 2% 가까이 올랐는데요. 국내에서는 관련해서 중앙에너비스와 흥국석유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소식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영향으로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자동차 관세인 2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가의 차익 실현 매물까지 출회되면서 오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카지노주와 여행주는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방한 가능성과 이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여기에 다음 달 초 시작되는 중국의 황금 연휴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오늘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지노 관련주에서는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가, 또 여행 관련주에서는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모드투어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보시면 조선주 연일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해운 운임 상승과 신조선 수주 기대, 여기에 글로벌 긴장 고조로 방산 수요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오늘 복합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로는 하나오션이 개장 전에 양민해운으로부터 1조 9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운기가 섹터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에도 쾌청한 하늘 드리우고 있는데요.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공급 제한과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가 겹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6일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알루미늄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특징주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날씨 보시면 오늘 첫 번째 기업,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입니다. 오늘 DX 투자증권은 노머스가 중국 공연 재개와 또 현지 미디어그룹과의 협력으로 내년 실적 기대가 높다며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오늘 주가에는 맑은 날씨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 중앙에너비스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는데 이런 모습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특징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바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인데요. 오늘 닷새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폭염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코오롱은 지분 공개 매수로 특수 관계인 포함 지분율을 90%까지 확보했으며 향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완전 자회사화로 편입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완전 자회사화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경영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투심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기업 진매트릭스입니다. 개장 전에 진매트릭스는 자사의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후보 물질이 미국 특허로 등록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특허 등록으로 회사는 AI 기반 항원 재설계 원천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 9월 1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17 시리즈가 사전 예약에서 흥행을 예고하면서 국내 주요 부품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독일 등 주요 시장에서 아이폰 17의 배송 소요 기간이 전작보다 길어지며 수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JD.com에선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전작 첫날 판매량을 뛰어넘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아이폰 17이 흥행할 경우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누릴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7부터 기본형에도 LTPO OLED가 적용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LG 이노텍도 주목됩니다. 애플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가 있지만 고성능 카메라 탑재와 생산 효율 개선으로 실적 반등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삼성정의는 MLCC와 반도체 기판을 공급하며 간접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는 오는 19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1차 출시됩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국내 증시 FOMC를 앞두고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는 3,42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48포인트 선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보자면 외국인 선물과 현물 모두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역시 팔아내는 모습인데요. 개인만이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부각되는 업종 체크해보자면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오늘 방산주와 또 정유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에이펙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FOMC 발표 그 가운데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데요. 이에 따라 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쉬어가고는 있지만 사실 9월 1일을 제외하고는 연일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코앞에 내일 새벽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이 FOMC 결과에 대한 이제 기자 브리핑이 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점도표나 또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큽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낮출지 아니면 50 베이스 포인트만큼 낮출지에 따라서 그 향후 금리의 방향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일단은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갖고 내일 FOMC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은 내일 결과에 따라서는 오버슈팅을 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현금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확실히 18일 오전 3시에 나오는 이 FOMC 관련 소식들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차익 실현도 하고 또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데일리 하스택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데일리 하스택 첫 번째 테마는요. 증권입니다.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50억 원 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올랐던 증권주들인데요.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 실현이 연 이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금리 인하 수혜주를 보자면 로봇도 대표적인 섹터로 꼽히죠. 성장주로 향후 주도주로서 복귀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반도체입니다. 오늘 시장 쉬어가면서 IT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올랐던 만큼 시장 단기 조정을 계기로 차익 실현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이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는 증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사실 뭐 증권주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유동성 확대가 되면 당연히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 줄 텐데 증권주들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시장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금리 인하가 내일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의 방향성을 정하게 될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번 9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놓고 긴급 금통위를 하든지, 그러니까 50베이스 포인트만큼 낮출 경우에는 우리 한국은행이 즉시 금통위 열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25베이스 포인트만큼 할 경우에는 다음 달 10월 달 말에 금통위에서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증권주들이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받은 이유는 이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후에 이 미국에서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단 현금을 일부 갖고 넘어가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내일 장이 열리자마자 그 증권주들은 튀어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한 번 요번에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2회 내지 3회 정도의 이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는 연말까지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증권주의 유동성 장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증권주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 면에서 우리 증시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부국증권 같은 종목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국증권은 신영증권과 함께 거의 밈주식처럼 움직이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하고 이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이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명 품절주라고 말하는 그런 종목이 돼버리는 것인데요. 일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곧바로 유통 물량이 없어서 주가가 로켓처럼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건 이 부국증권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기는 쉬워도 팔 때는 내가 보유한 물량을 그 호가에 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가 와줘야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한번 주가를 크게 당겨주고 그 이후에 이러한 장대 항봉을 보고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즉시 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법 개정에서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의무소각 그러니까 조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장 시행은 안 하고 한 1년 정도 유예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신증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 같은 대형주들입니다. 기존에서도 특히나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 전국 단위의 이런 그 소매 금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벌어지는 매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거기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위탁매매 수수료는 곧바로 대신증권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에 따라 실적까지 좋아지는 것이죠.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신증권은 3만 원 한번 넘겨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일단 내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대 그 투자은행인데요. 이쪽은 그 지점은 옛날에 대우증권을 인수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대우증권하고 합병을 하면서 합병 신주가 한 1억 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1억 주는 장기적으로 소각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에 따라서 뭐 말 그대로 주당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 자기 자본이 지금 이제 7조 원인가요? 자기 자본 7조 원 이상이어야만 이 기업보험도 발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을 좀 연기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 미래에셋은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는데,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미래에셋 주가가 좀 오르다가 많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 가운데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 이에 따른 수혜에 받아갈 수가 있고요. 관련주로는 부국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인데요. 로봇주들 사실 아직 주도주로 복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마 단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로봇주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로봇주는 무엇이 됐든 간에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 상반기 중에 그 양팔 로봇이라고 그 RBY1이라는 그 로봇을 만들었고 네. 그 로봇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35대를 대량으로 주문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35대 그 RBY1이라는 그 양팔형 로봇을 삼성전자 각 부분마다 실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테스트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량으로 그 양산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곧바로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마무시하죠. 28만 8천 원 하는데 지난번에는 30만 원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흑자를 내는 그 대량 양산을 해서 양산하는 로봇을 갖고 있고 흑자를 낼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블 이상은 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었고 그걸 상업화했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핫한 아이템인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 분야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엇보다도 이 변속기나 그 액추에이터나 또 이제 그러니까 감속기 이런 로봇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들을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M&A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내재적으로 이러한 그 핵심 부품들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로봇 사업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핵심적인 부품들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AI 기술과 또 피지컬 AI 부분에서 합쳐져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는 이게 원래는 반도체 쪽 장비 업체입니다. 이 의료용 로봇을 진출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 장비주들이 많은데요. 장비 쪽은 기본적으로 이 발주하는 쪽에서 발주를 주기 전에는 말 그대로 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좀 외부에서 그 고객사가 주문을 줘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벗어나서 자체적인 사업을 갖기 위해서 이 의료용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미래컴퍼니가 만든 이 의료용 로봇은 복강경을 갖고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인데요. 이게 레보아이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국내에 있는 여러 그 중견 이상 그 대형 병원들에 납품이 됐고 실제로 수술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되고 있고 이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수술 로봇들은 선진국인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두각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그 미국이나 일본의 그 의료 로봇들, 의료 수술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굉장히 오래됐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외 인도나 남미나 동유럽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후진국이라고 부르겠지만 그 후진국에서도 로봇 수술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컴퍼니는 이 레보아이라는 로봇을 실제로 해외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로봇 수술이 향후 미래 먹거리로서 이 미래컴퍼니에 대한 뭐랄까요 미래 먹거리로서 이제 그 가치를 점점 키워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의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이쪽에 들어가는 장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이 부분에서 또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이 얼마 멀지 않은 시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 반도체와 유리기판을 만드는 장비도 여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컴퍼니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보시고 고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용도 역시나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검사 장비를 갖고 그 기술을 갖고 의료용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수술 로봇인 그 키메라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뇌수술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의들도 수술 한 번 하고 나면 한 명의 전문의가 한 건의 수술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이 키메라라는 그 수술 로봇을 이용할 경우 의사 한 명이 여러 차례 이런 그 뇌수술을 집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좀 그 선진국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재료에서 이번에 미국에 진출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 큰 시장에 출사표를 내서 우리나라 의료용 로봇이 선진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디는 기록을 갖게 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이들 의료용 로봇들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이 후진국이나 이런 쪽에서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의료용 로봇 자체가 이 말 그대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서 이제 그 미래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선진국인 미국 같은 시장, 이 넓은 큰 시장에 출사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둬야 될 그런 타이밍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오늘 관련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 피지컬 AI에 대한 성장성을 좀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그밖에 의료 로봇 관련해서 미래컴퍼니, 고영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 번째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 빠지다 보니까 같이 조정받고 있는 IT 투톱인데요. 오히려 좀 시청자분들은 이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반도체는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한 부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 좀 고개를 좀 쳐들긴 했지만 오늘은 좀 파란색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쪽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공장에 미국의 최첨단 그 반도체 장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중국 업체들도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굉장히 빠르게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전체 매출액의 약 40% 정도를 중국 시장에서 얻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미국이 장비를 주지 않으면 아마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국내 장비 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장비를 개발해내든지 아니면 중국의 장비 업체를 키울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미중 간 이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이런 반도체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그 큰 흐름,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이 속에서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KC라는 종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KC라는 종목은 KC텍에서 인적 분할돼서 만들어낸 업체입니다. 그리고 사업형 지주회사라고 부르는 업체죠. 그래서 이 업체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여기에 들어가는 유틸리티 장비들을 그러니까 제조하고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 종속회사들을 또 관리하는 지주형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KC가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KC는 지주회사로서 그 자회사인 KC텍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번에 세 번째 그 공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KC의 최대주에서 그러니까 지분을 늘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 KC가 지난번에 KC텍을 요번에 그 세 번째 공개 매수할 때 128만여 주를 27,100원에 매수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024년에 KC는 이미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습니다. 이 말뜻은 주가가 쌀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KC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MK전자입니다.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직접 공장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하는 사업, 이 숄더볼이나 뭐 본딩 와이어, 여기 쪽에 이제 주로 이제 금을 재료로 해서 사용했었는데 이 금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금 대신에 은과 구리를 사용해서 본딩 와이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이 MK전자가 납품하는 이런 본딩 와이어에 대해서 오버슈팅 한다고 그러죠. 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가수요가 발생할 정도로 해서 실적이 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MK전자의 이러한 실적은 앞으로도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게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MK전자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사주를
교환사채를 통해서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6억 정도 현금화를 했죠. 그런 부분은 향후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이 도입됐을 대비해서 미리 먼저 움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MK전자를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코라는 업체인데요. 이 미코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장돼 있는 업체 중에 그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코미코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도 역시나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이 업체는 HBM 제조용 TC본드에 들어가는 펄스 히터를 국산화했습니다. 펄스 히터가 이 TC본드에 위아래 상하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아랫부분을 성공을 하고 요번에 위에 부분 상부 측에 있는 이 펄스 히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펄스 히터를 외국의 반도체 HBM을 만드는 업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 일단 샘플을 납품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게 성공이 되면 이 TC본드에 들어가는 이 펄스 히터를 이 외국계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대규모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HBM 반도체 시장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하게 잘 보셔야 될 건 이 미코라는 회사의 자회사, 미코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고체연료 전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고체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인 스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업체인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고체연료 전지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주가가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여기도 역시나 이제 이 스택이라는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것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역시나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코라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 업체가 만드는 이 고체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스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탄소 포집 사업 이것도 하나의 이제 테마를 움직이는 건데요. 그쪽 부분에서도 또 좋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미코가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좀 부실했던 사업부인 미코 바이오메드 이 부분은 아예 매각을 했습니다. 사업 구조형도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게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현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실을 줄이고 또 현금을 유동화시켜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쓴 거고요. 그런 면에서 미코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적 개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도 같이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오늘 관련주 KC와 MK전자 그리고 미코까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사이 국내 기업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또 실적에 대한 개선이 주가 상승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점도 계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가 당초 추정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피해자 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카드는 이번 주 안에 조자진 대표가 직접 사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보고된 유출 데이터는
1.7GB였으나 조사 결과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업계는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 파트너스가 수익성에 치중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상생페이백이 접수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오부제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에는 약 79만 명이 몰렸으며 누리집 신청자는 91,798명에 우로 집계됐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사용처도 확대돼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17일부터 지원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18일부터는 누리집에서 실적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이 가져와 주신 특징주 또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되면서 오늘 방산주들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간 방산주, 이 유럽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지금 추격 매수 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제 오늘 일단 방산주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네. 오늘 이제 뭐 전반적인 뭐 글로벌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있어서 방산주들의 관심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연 돋보이는 것은 오늘 한국항공우주겠죠.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또 위성 관련주도 또 좀 올라가다 네. 보니까 그런 카테고리로 이제 하나의 이제 방산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전반적인 방산주들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만 올라가고 나머지 방산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방산주 섹터들이 조금 뭐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뭐 시각도 일부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방산주들이 강력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제만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가 눈에 들어오는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LIG 넥선, 하나시스템,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하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 왜 올라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같이 이제 미국의 이제 고등훈련기에 이제 입찰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아직 형성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비행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지금 이제 몇몇 국가에서 우리 한국항공우주가 만든 이제 비행기가 고등훈련기, 그러니까 이제 초음속을 달리는 이제 그 훈련기로서의 네. 역할. 거기에 이제 무기만 달면 바로 이제 무기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인데 미국에 이제 몇 차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로키드 마틴과 같이 협업을 하고 또 한미 간의 이제 방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엔 그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한국항공우주로 따라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뉴스가 단발성 뉴스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단발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끌고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오늘 뭐 종목들을 끌고 오늘 매수하는 관점은 저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조정을 받고 있는 어제 강했던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슨,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 이 정도 조정이다라면 충분히 오늘 매수 관점에 저는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 이제 방산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조방 원전 중에 방산주가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제 이제 강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LIG 넥슨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LIG 넥슨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면
오히려 한국항공우주를 사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 저는 필요할 것이다. 조방 원전 중에서 지금 이제 오늘 조선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모든 수급을 빨아당기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내일 쉬어주게 되면 다른 방산주들이 반등세를 시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한 달 정도 9월, 8월 말, 9월부터 보면 오히려 조방 원전은 밀릴 때 사놓으면 네. 꼭 팔기를 줬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 이렇게 접근을 말씀을 좀 방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같이 짚어봤는데요. 오늘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다만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늘 조정 나오고 있는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좀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 챙겨주셨고요. 사실 방산주들 한동안 좀 조정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이 기간 조정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방산 섹터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간으로 끝날지 궁금한데요. 어제 제가 이제 요 앞 코너에 이제 네. 출연해서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사니까 뭔가 조금 휘날릴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시황 얘기할 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역시 주시장에 있다 보면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잘 드라마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초밥을 만드는 분이 이게 밥을 지을 때 세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느낌으로 짓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1조 5천억 정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야 이거 단기간에 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루 만에 그래서 좀 쉬어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뉘앙스를 좀 말씀드렸죠. 정말 네. 줄 줄은 몰랐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또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팔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OMC 경계감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FOMC 경계감일지 이런 것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잘 이렇게 딱 확언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난 확실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은 올라가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빠지면 역시 조정을 받는구나. 네. 이것이 확연히 좀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천수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정말 톰 존슨 이런 애들이 어떻게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그렇게 사다가 오늘 또 이렇게 팔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천수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천수답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실적 베이스라든지 펀드멘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얼마큼 수익을 낼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 7만 오늘은 8,700원, 6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8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뜻 대답을 예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 구간이죠. 네. 근데 8만 전자를 과연 이게 턱걸이식으로 좀 넘어갈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은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5만 전자, 6만 전자까지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좋을 겁니다라고 누구든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만 8만 전자 부분에서는 직전 고점을 뚫어준다라는 개념 생각이 아니면 지금은 정말 들어가기 애매한 자리다. 아무리 외국인들 할아버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10,000원을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어려운 구간이다. 하이닉스도 조금 이 셈법이 좀 다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계에서 오늘 보니까 43만 원 리포트가 나왔어요.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40만 닉스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결국 10% 정도 싸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데일리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려왔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는 차익을 좀 실현해서 좀 챙기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챙겼던 것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두 종목은 끝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들고 가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펀드멘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뉴스가 나올 것으로 좀 네. 보여져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급 논리에서 펀드멘탈 논리로 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수급 논리보다 펀드멘탈 논리로 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조금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 정도라면 한 50% 챙기고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한 7만 5천 원이 밑으로 하회한다라든지 하이닉스가 다시 30만 원 부분까지 온다라면 다시 재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 따라서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면 언제 사느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삼성전자가 10% 오르다가 1% 조정받아요. 네. 이게 완전 매수 타이밍일까요? 그건 좀 아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단기간 30% 올랐다가 오늘 한 3% 조정받아요. 이 또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수급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더 조정을 좀 지켜보고 지금까지 만약에 못 쫓아가셨다라면 그 부분은 좀 차분히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반도체 같이 이야기 나눠봤을 때도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자, 비중 축소해 나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으로 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내놔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 설비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흐름 좋았습니다. 또 예. 저희 관련주 가져오 주신 이후에도 흐름 계속 상승 랠리 이어갔는데 네. 지금 상승 모멘텀 더 남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 효성중공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AI 모멘텀이죠. 네. AI 모멘텀과 관련해서 우리 전력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것을 이제 원전을 통해서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현 정부에서는 원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태양광 풍력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 결국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변압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대장주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주전고라든지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사는 걸로 이제 짐작이 되죠. 네.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가 거의 지금 현재 만주 가까이 현재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더군다나 약보합 수준이에요. 효성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고 보는 두에 비리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조정기 매수 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참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이 조정 살짝 나왔다고 네. 따라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추세가 현재로서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자. 또 이제 정부가 전력 고속도로를 방안에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방 원전 중에서 무엇을 살래라고 한다라면 전력과 방산. 오늘 이제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전력과 방산 물론 조선 원전 이건 나쁘다라는 거 아니라 원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조선과 방산과 우리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방 원전 중에 방산과 전력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 중에 오늘 효성중공업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 테마주들이 강합니다. 예. 확실히 시장이 빠지니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방한을 하죠. 중국 네. 외교부 장관이 방한하는 것들에 대한 뉴스. 그리고 중국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방한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에이펙 회담에 오른 것에 대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는 추석 연휴지만 네. 그쪽 국경절 연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오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준비로서 9월 말이면 또 비자 면제 이제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면제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죠. 그러니까 네.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대장주들이 쉬어주니까 밑에 단에 있는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원래 잘 되는 집안은 형이 쉬어줄 때 동생들이 조금 주가를 끌어당기면 네. 결국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시장이 좀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 추세는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카지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행, 화장품, 여기에 이제 범중국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엔터 게임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고점 부근인데 지금 이제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상승 여력이 열려 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뉴스가 지금 이제 제가 한두 번 다룬 뉴스가 아닌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달아왔던 뉴스인데 여전히 주가는 좋았죠. 제가 파라다이스도 추천드렸고 롯데관광개발도 추천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움직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말까지 보자.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강력한 뉴스에 강력하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수준,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담이 확정되는 수준이 9월 말경이다라고 보면 9월 말 넘어서까지 이 주가가 이제 그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시행이 됐을 때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기대감을 한껏 반영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시행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말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그때까지 이것을 참석하지 못한다라면 그때 가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중국 소비주들을 본다라는 측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때부터는 차익 매물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곧 지금 저점에서 2배 가까이 오른 상태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8%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GKL도 마찬가지고요.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국경절 관련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유입된 관광객들이 소비를 하다 보면 다양한 화장품들에 대한 것들 이건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는 언제까지 보자? 전체적으로 이달 말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잘 요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연속적인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9월 말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되는 9월 말까지는 한번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이슈들 체크해 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